IT와 UX에 대한 글을 쓰는 문재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업은 매우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모두 깨닫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인공지능이란 키워드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좀 더 UX는 어떤 패러다임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저희가 흔히 인터페이스란 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UI라고 하는 것도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거의 약자죠. 인터페이스는 무슨 뜻인가요? 어원을 살펴보면 인터라는 단어와 페이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인터라는 단어는 많이 영어를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상호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UX를 설계할 때 많이 나오는 인터랙션도 액션, 즉 행동을 상호적으로 교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원래 얼굴을 상호적으로 바라보는 마주보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처음에 컴퓨터가 만들어진 이래로 컴퓨터는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라는 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 대로 컴퓨터가 이해를 했다면 인터페이스 자체가 사실 필요 없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0과 1의 숫자를 이해하죠. 그걸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죠. 근데 0과 1의 조합만으로 컴퓨터와 인터랙션하는 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텍스트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텍스트 유저 인터페이스는 심지어 지금도 윈도우즈와 같은 환경에서 CMD 창이라든지 혹은 약 20년 전쯤에 저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했던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좀 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한 게 바로 GUI 방식이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어떠한 이미지, 페이지, 아이콘, 디자인이 결합된 걸로 사람들이 더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GUI 방식입니다. 사람이 점점 이해하는 형태로 인터페이스가 발전하는 것은 1차적으로 기술적인 발전이라면 그런 발전상에서 인터페이스가 이 세상에서 영역을 굉장히 크게 확장을 했습니다. 왼쪽은 제가 실제로 10년 전에 썼던 디바이스들입니다. 저 피처폰은 랩소디 폰이라고 해서 음악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었고요. 노트북은 일을 할 때 썼었죠. 모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아이폰이 X라는 새로운 제품을 냈죠. 즉 10년 전에는 스마트폰을 썼던 한국인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일상에서 인터페이스, 기기가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은 매우 한정돼 있었죠. 근데 지금 어떤가요? 실제로 저는 직업적인 이유로 안드로이드 기기도 쓰고 아이폰 기기도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적에 따라서 태블릿을 쓰죠. 태블릿은 더 컨텐츠를 감상하기 좋고 뭔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창작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어린이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태블릿이 좀 더 유용합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걸어가다 보면 길가에 많은 디지털 사이니지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롯데리아 같은데 그런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주문을 할 때도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주문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요즘에 인공지능 스피커가 핫하다는 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과거는 혼자 동작했던 가전들도 모두 다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혼자 자기의 태스크를 마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기도 하고 명령을 전달받아서 무언가를 수행하기도 하고 또한 자기의 상태값을 폰을 통해서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과거엔 어떤 청소기도 어떤 냉장고도 어떤 에어컨도 인터페이싱을 하진 않았죠. 노트북은 그대로 건재한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TV도 요즘엔 스마트 TV로 해서 UI를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스타필드와 같은 쇼핑몰에 가면은 화장실에 스마트 미러라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할인 정보도 제공하고 쇼핑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또한 여기 스마트 밴드, 저도 사용하고 있지만 스마트 밴드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과거에 인터페이스라고 정의했던 것만큼 화려하지 않지만 분명히 사람과 인터페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접점이 늘어났다는 것, 첫 번째로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거의 우리가 일어나는 순간으로부터 잠이 드는 순간까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인터페이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서 크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엔스크린이라는 것이 그 개념이 깨지거나 혹은 파괴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인터페이스는 스크린이 있어야 돼. 모니터든 스마트폰이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의 확장은 스크린이 없는 인터페이스를 곳곳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인공지능 스피커에는 스크린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스피커를 통해서 명령을 주거나 내가 명령한 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스크린이 없는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NUI의 개념을 더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확장된 스크린이 없는 NUI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점점 더 사람과 닮아가는 대화형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입력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운 작은 소형 기기들, IoT 기기들을 통해서 그 영역을 무한대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최초에 얘기했던 텍스트 유저 인터페이스는 그 기술적 발전에 비해서 영역을 많이 넓히진 못했습니다. 네모난 컴퓨터 안에 갇혀 있었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이 홀 안에만 아마 수천 개의 이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겠죠. 음성 기반의 그것이 컴퓨팅 파워만 가지고 있으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보이스 기반의 인터페이스는 거의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우리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말을 알아듣는 컴퓨터를 알게 된다? 이런 건 아주 기본이겠죠.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투비소프트 모두가 엔스크린을 만들었던 사람들이라면 그 아이들은 이미 태어나는 순간에 엔스크린 세상 속에서 이미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엔스크린이 아닌 환경에 대해서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또한 AI에 대해서 네이티브로 성장하기 때문에 AI와 대화하면서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화면이 없는 인터페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 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산재해 있는 인터페이스에 쉽게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넘쳐나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넘쳐나는 데이터와 정보의 양,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태스크들은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심리학이나 UX 같은 걸 공부해 보신 분은 많이 아실 거지만 사람의 인지 능력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원UX라는 책을 쓸 때 그 책의 첫 번째 컨셉은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UX의 양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양한 경험들이 하나의 접점에 쏠리게 되는 집합적인 거시적인 원UX가 발생할 거라고 써놨습니다. 접점이 늘어나고 태스크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그거를 한 곳에 모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 스마트밴드 제품이 있습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더라도 스마트밴드 제품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선 특히 이 제품 가격이 많이 낮아지고 충전을 하지 않아도 한 달 이상 가는 그런 편리한 점들 때문에 많이 보편화가 됐죠. 이 제품은 다양한 제품들의 경험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하나의 접점, 원UX를 만드는 거죠. 첫 번째, 시계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밴드가 있으면 시계를 따로 차지 않아도 되죠. 두 번째, 만보계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만보계 따로 차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지만 이젠 부모님들께도 스마트밴드를 다 권해드리고 사용하고 계시죠. 세 번째는 폰을 안 들고 다녀도 되는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동을 통해서 폰을 꼭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폰에 오는 전화를 확인하거나
폰에 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폰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심박계와 같은 경우는 과거 병원에 가서 측정했던 심박수를 즉석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기술이 발전했고 내가 편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제품의 철학에는 다양한 경쟁 제품을 하나로 묶겠다라는 제품 중심의 통합이 담겨 있죠. 이건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아마존의 에코 제품이죠. 앞에 이미지를 보여드렸던 SK 누구 혹은 구글 등등 최근에 카카오도 그렇고 수많은 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만듭니다. 이 아마존의 에코는 앞에 보여드렸던 스마트 밴드와는 좀 다르게 제품을 통합한다기보다는 태스크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에게 내가 말을 걸어서 오늘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 결과는 어떻니? 라고 물어보는 정보 취합의 태스크, 혹은 자려고 누웠는데 아직 불을 안 껐구나 라고 하지만 일어나서 불을 끄지 않고 에코에게 에코야 전등 좀 꺼줄래? 라고 하는 컨트롤에 대한 부분, 혹은 아마존 프라임이든 어떠한 연동을 통해서 음악을 트는 경험, 또한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쇼핑의 경험을 보이스 커맨드로 하는 방식 등등. 예를 들어서 쇼핑은 분명히 제품이 아니죠. 쇼핑은 제품이 아니지만 에코는 그 태스크들을 합쳐서 하나의 통합된 경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원 UX의 통합된 하나의 접점에 다양한 경험을 담는 것은 사실 가장 대표적인 얘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과거 각각 따로 있던 캘린더, 카메라, 계산기, 시계, 그리고 기존의 피처폰을 하나로 합쳤죠. 굉장히 우리는 하나의 압축된 접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 UX적인 요소가 생활에 반영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의 예는 우리가 가정을 해서 신발장에 인터페이스를 붙인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 인터페이스는 날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 날씨에 대한 정보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려는 혹은 학교를 가려는 사람들에게 복장에 대한 가이드를 줄 수도 있고 신발을 고를 수도 있게 하고 우산을 들고 나갈지 여부에 대한 레코멘데이션이 가능하겠죠. 꼭 이렇게 실체적으로 저기 박혀 있지 않더라도 어떤 집약된 컨텍스트의 접점 경험은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베니핏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저희가 깊게 바라봐야 되는 예시가 바로 아마존의 에코룩이라는 제품입니다. 아마존의 에코룩이라는 제품은 제가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저 제품 앞에서 가만히 돌면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럼 그 사진을 찍어주는 룩이라는 가치를 주죠. 근데 그거는 사실 다른 카메라나 놓고서는 셀프 촬영을 하면 가능한 경험이죠. 근데 이 제품이 다른 점은 이 카메라 자체가 심도를 측정을 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를 알려줍니다. 내가 배가 좀 더 나왔는지 덜 나왔는지, 어깨가 좁은지 넓은지 등을 측정을 해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아마존은 커스텀된 옷을 구매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아마존 본연의 기능인 쇼핑으로 넘어가게 되죠. 아마존은 이미 이걸 위해서 옷을 자동화되게 만드는 특허 기술을 같은 거를 이미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쇼핑을 하고 나면 쇼핑의 결과물로 집에 옷이 택배로 오겠죠. 그럼 아마 그 사람은 다시 그 옷을 입고 아마존 에코룩 앞에서 다시 사진을 찍을 겁니다. 이 예는 앞에서 보셨던 밴드나 에코와는 다르게 태스크나 제품이 아니라 가치 중심으로 사람을 묶어놨습니다. 이 제품의 하나의 UX는 계속 순환하고 선순환합니다. 이런 접점 경험의 변화, 어떠한 특정한 접점이 생활 밀착형이면서 다양한 경험을 모았을 때 우리는 생태계 플랫폼을 조금 더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플랫폼에 대한 대부분의 이론들은 양면시장,
공급하는 쪽과 소비하는 쪽이 교류한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걸 저희가 UX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경험이 통합된 시장은 아까 보여드렸던 아마존의 에코룩과 같은 접점 경험의 포인트가 있을 거고요. 그곳에는 아마 소비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데이터 중요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데이터화되는 곳은 생산의 산업과 소비의 접점이 바로 연결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유통 판매되는 것 또한 반대쪽 사이드에서 소비자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당장은 아주 작은 에코룩의 사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크게 몰아닥칠 변화의 흐름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원UX의 통합에 아마존 에코룩과 같은 제품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존에도 컨텍스트에선 굉장히 많이 강조됐지만 이제는 더 저희가 컨텍스트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또한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하나의 접점 경험을 어떻게 잘 특화시킬 것인가, 또한 그렇게 통합된 태스크들은 실제 산업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는 미시적인 원UX입니다. 거시적인 원UX가 그런 다양한 태스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라면 미시적인 원UX는 우리가 태스크를 수행하는 단계를 매우 줄여서 단 한 번의 행동만으로 과연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는 계속 아마존의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아마존의 원클릭입니다. 저희가 원클릭이 처음 나왔던 시점에는 그 전에 쇼핑은 주소 입력하고 받을 사람 이름 쓰고 연락처 쓰고 카드 정보 입력하고 최소한 4-5개의 단계가 있었죠. 근데 아마존 원클릭은 그걸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기존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밀어줘서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매번 똑같은 정보를 입력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아주 혁신적인 거였습니다. 저런 사례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미시적인 원UX의 사례입니다. 아마존은 그 이후에도 가열차게 이런 쪽에 정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대시 버튼은 심지어 원클릭으로 가기 이전에 상황이 발생하는 지점, 예를 들어서 세제가 필요하다면 세탁기 앞에서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제품이 배송될 수 있도록 단계를 혁신적으로 줄였죠. 또한 최근에 인공지능 시스템은 그나마도 누르거나 그나마도 로그인할 필요도 없이 말만 하면 되게 바뀌고 있습니다. IT 산업이 변함에 따라서 UX 형태가 변화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손 안 대고 전등 끄기, 말만 하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 사전에 도움 없이 번역을 한다, 중간자를 없애고 단계를 줄이는 것, 입력하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기, 시리와 같은 에이전트를 이용하면 저희가 굳이 타이핑을 하지 않더라도 메시징을 보낼 수 있죠. 이러한 현실은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선 이미 그런 것이 현실화되어 있죠. 사진은 택시 안에서의 상황입니다.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택시기사분께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그분이 그 목적지를 모르시는 경우엔 열심히 화면을 터치해서 운전을 해주셨죠. 근데 요즘에 택시를 타면 10분 중에 9분은 음성으로 목적지를 입력하십니다. 그분들은 혁신적으로 줄어든 아주 편리한 UX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미시적인 원UX의 큰 패턴을 한 3가지 정도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대화 및 언어의 해석. 우리가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쓸 때는 굳이 누르고 굳이 입력하고 선택하고 클릭했지만 이제 대화 방식을 통해서 입력할 때는 버튼 리스한 인터페이스, 터치 리스한 인터페이스가 대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마존 고라는 무인 상점에 의해서 보신 바와 같이 이미지 인식과 대상 인식은 오프라인의 경제 체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품을 들고
바코드를 찍지 않더라도 이미지 인식만으로 그 상품을 인식하고 자동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멀지 않은 미래에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 기반의 추천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노력 자체를 없애줍니다. 이미 기존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가 무엇을 좋아할지를 알아서 추천해주는 추천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는 기존의 이커머스 혹은 다양한 커머스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찾기 위해서 탐색을 하고 검색을 했던 그 모든 과정을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한테 가져올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2년 전쯤에 신문기사에서 봤던 사진입니다. 딱 보면 어딘지 아시겠지만 여기는 공장입니다. 옷을 만드는 공장이죠. 실제로는 중국의 사례고요. 여기 한 가지 일반 공장과 다른 점은 저 왼쪽 위에 까만 부분에 모니터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 모니터에는 그 옷을 주문한 사람의 주문 정보가 들어옵니다. 아까 에코 룩과 같이 어떠한 접점에서 그 옷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력한 수치의 정보가 공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지만 저 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히 그 사람이 원하는 옷을 만들어주고 고객은 자신에게 딱 맞는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희가 가지게 될 근시일의 미래이며 접점 경험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이 너머에 있는 그 접점을 설계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UX, UI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인터페이스 어떻게 만들까? 엔스크린 어떻게 연동할까? 새로운 UI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근데 조금만 더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퍼 커넥티드, 매우 너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넥티드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접점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리고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원 UX를 도달시켜서 어떻게 니트한 경험을 전달할 것인가? 또한 그런 경험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과 어떻게 맞물릴 것인가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세 가지 키워드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UX, UI 관련된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